토트넘이 이제 한국에 와서 팀 K리그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한국 투어가 아무래도 투어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며칠 뒤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있어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그냥 이제 친선 경기의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프리시즌 동안 본인들의 컨디션도 좀 끌어올리고 전술적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K리그와 하는 경기에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아마 이 3톱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아 투어에서 쓰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격수 자리에 영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영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입이 없다면 결국에 이번 시즌도 최소한 아시아 투어가 끝난 다음에 공격수가 영입된다고 해도 이번 시즌 초반까지는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 혹은 이제 쿨루셉스키 이런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본격적인 1군 3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디슨, 그리고 비수마, 사르, 포로,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있겠죠. 다만 이제 요 세 자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로메로와 반더벤이 이번 투어에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드라구신이 오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얼마나 뒷공간 커버를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옆자리에 애슐리 필립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치그레이가 최근에는 센터백이 없다 보니까 센터백 자원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더벤과 로메로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한다면 실제로 아치그레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그레이,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우도기도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돌리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베스트 11은 얼추 지금 반더벤과 로메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출격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좌우 풀백이 이번 시즌도 토트넘은 가운데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전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부터 빠지지 않고 매 경기에 나오는 플랜이잖아요. 풀백들이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포로, 우도기가 들어오면서 가운데 지역의 선수를 많이 배치해 놓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드라구신과 아치그레이가 나온다면 아치그레이를 활용해서 조금은 다른 후방 빌드업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치그레이가 풀백도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백에서 최근에 프리시즌 동안 어떻게 뛰냐면 굉장히 좀 올라오거나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요 지역에서 빌드업을 가담을 많이 해요. 그렇다는 건 자연스럽게 아치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오지만 드라구신이 좀 가운데로 들어가고 아치그레이가 약간 빠지면서 요 왼쪽 라인에 한 명의 선수가 좀 내려오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라볼피아나 혹은 비대칭 3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대칭 3백이 어떤 부분에서 좋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명의 센터백을 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대가 압박을 할 때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센터백들이 가운데에 몰려 있으니까요. 근데 압박을 할 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 수비가 달려나오게끔 만들고 달려나올 때 뒷공간으로 패스 손흥민의 침투,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내려오면서 세 명의 센터백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를 한다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넓게 벌려주죠. 이렇게 되면 상대 공격진이 압박을 할 때 압박의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우 측면으로 이제 패스를 어디로 줄지 모르니까 중앙 지역으로 달려가다가 한쪽을 찍어서 압박을 하면 당연히 반대편이 넓게 열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라볼피아나라던가 비대칭 3백이 이렇게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어느 한쪽을 과감하게 압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좌우로 분산시키면서 압박의 강도를 낮추는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치그레이를 활용해서 이러한 전술이 또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어쨌든 아치그레이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3백으로 바꾸면서 수비수는 드라구신 한 명, 아치그레이, 왼쪽으로 내려오는 선수는 이제 사르라던가 아니 비수마라던가 혹은 이제 위쪽에 있었던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이런 형태로 좀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후방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토트넘이 이제 아무래도 프리시즌 때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들보다 약한 팀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수비를 밀집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수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일단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토트넘이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지난 시즌에는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의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좌우 측면으로 벌려주고 수비를 끌어낼 때 이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또 수비를 끌어내고, 그러면서 가운데 손흥민, 공간을 만들 때 수비를 하나하나씩 끌어내면서 이제 분해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톱이 손흥민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그냥 밀집해서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아무리 공간이 넓다 한들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상대 수비 라인이 둘러싸이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뭐 몸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겨낸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리시즌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 수비 라인 사이사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여기서 이제 풀어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작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그동안은 메디슨 혼자 했어요. 그리고 메디슨 플러스 포로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포로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보니까 패스를 찔러주는 킥력은 좋지만 가운데서 창의적인 플레이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최근에 토트넘이 프리시즌 동안 클루셉스키를 이용해서 왼쪽에 메디슨,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이러한 매우 공격적인 전형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맨시티에서도 데브라이너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배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면서 데브라이너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배치가 되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흔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난 시즌에 좀 한계점을 봤을 거고, 그러면 메디슨이 왼쪽,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 기용되면서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흔드는,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베르너와 브렌 존슨이 스피드로 이 공간을 노리고, 중앙 지역에서는 이 사이사이 공간에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준다면 상대 수비를 더 끌어내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제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을 해주면서, 보통 이제 토트넘의 공격이 정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있을 때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있고, 오히려 풀백들이 더 앞으로 올라가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있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진다면 거의 7명 정도가 되는 건데, 이 7명 정도가 됐을 때 2명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를 아마 이번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이번 프리시즌도 마찬가지인데 공격 숫자를 너무 앞에 많이 두다 보니까 뒷공간에 공간이 정말 많이 열리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이제 뭐 반더벤과 로메로, 특히나 반더벤이 워낙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 공간을 완전히 커버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없었고, 반더벤이 부상을 당하자마자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때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뭐 이번에 팀 K리그에 이제 뽑힌 양민혁 선수 같은 아주 이런 빠른 자원들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면 결국에 토트넘의 수비수와 1대1로 대치하면서 넓은 공간을 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양민혁이 뛰어갈 때 막는 선수가 드라구신이냐 아치그레이냐,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수비 쪽에 뛰는 선수가 될 텐데,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이제 완료가 됐다 보니까 이러한 1대1 상황에서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의 선수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일 거고, 그리고 토트넘이 사실은 이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기 전에 요 앞공간에서 사실은 압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앞공간에서의 압박이 최근 토트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약간 후반부부터는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형태인 거죠. 분명히 프리시즌 때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 숫자를 앞에 많이 뒀다면 뭐 프리시즌 첫 번째, 두 번째 요 앞쪽에 있는 경기들은 아무래도 주전도 많이 안 나오고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많이 안 올라오고 했지만 며칠 뒤면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있는 만큼 토트넘이 팀 K리그와 만나는 요 때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방 압박에 대한 강도가 높아져야 되고 볼을 빼앗아오는 플레이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아주 수준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초반 일정이 되게 까다로운 팀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뭐 레스터 시티부터 만나는 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마냥 이렇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라인을 올려서는 역습을 당연히 프리미어리그급 되는 팀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잘하느냐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경기가 단순히 친선 경기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프리미어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술적인 완성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